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으로 통통의 구보경입니다. 여러분은 한 달에 얼마나 책을 읽으시나요? 2013년 독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시민의 독서량은 한 달에 한 권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책이 있어도 읽지 않는 사람은 그 책을 읽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 책을 읽으려는 개인의 노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일 텐데요. 여러분도 책으로 통통과 함께 지금부터 열심히 책을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도 한 권의 책으로 다양한 시각을 키워주실 세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책은 호아킴 대 포사다의 난쟁이 피터입니다. 호아킴 대 포사다는 이미 머시멜로의 이야기로 국내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작가인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난쟁이 피터 읽으시면서 어떠셨나요? 먼저 홍 교수님. 네, 이게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할지도 이미 알고 있지만 얘기를 하는 재주가 아주 뛰어난 그런 저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목적지향적인 의도를 갖고 있어서 약간은 부담스럽긴 한데 애들한테는 좀 권하고 싶은 그런 책이고요. 또 하나는 책과 관련돼서 자기가 하고 싶은 내용들을 다른 책들을 많이 끌어들이는 그런 기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호밀바테 파수꾼이나 톨스토이의 무슨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데미안, 그리고 영화 같은데 노틀담의 고추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자기가 하지 않아도 될 얘기 하고 싶지만 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다른 책들 통해서 연결시키는 기법들이 좋아서 내용 자체뿐만 아니라 이런 책들을 소개하는 그런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책 속의 책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죠. 신 교수님 어떠셨어요? 예, 난쟁이 피터 재미있게 읽었습니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평소에는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종류의 책이라서 이번 기회에 읽을 기회가 있었다는 거 감사하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전공이 이제 일본학 쪽이라서 아무래도 일본에서는 이 책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나 그런 것에도 흥미를 느꼈고, 그리고 이제 난쟁이 피터라고 하는 제목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왜 난쟁이고 왜 피터일까 라는 그런 아무래도 단순하게 일반 독자로 처음부터 그냥 재밌게 읽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읽지를 못해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왜 특별하게 더 인기가 있었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흥미가 있었습니다. 네, 우리 일본 문학 전공자이신 우리 교수님의 이제 식견을 계속 이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자기 개발이 돼 있는 분이라서 아마 더 필요성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난쟁이 피터라는 거의 원제를 보면 이게 자이언트 피터입니다. 원래 원제는 거인 피터인데 우리나라에서 아마 번역을 할 때 오히려 사회적으로 작은 사람 또는 약자인 사람이 성공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번역을 한 기법, 하나의 해석 기법인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어떠세요? 네, 저는 최미수입니다. 여기에 주인공인 피터 이외에도 등장하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피터 이외의 등장 인물들에게서도 굉장히 많은 감명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일단 키도 작고 가정 환경도 어려운 피터가 한없이 춥고 어둡고 작은 세계에 갇혀 있다가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면서 이제 성장하고 그런 성공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실천해 나가면서 아까 홍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난쟁이 피터가 아닌 자이언트 피터가 되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우리 세 분 교수님들의 독특한 시각들을 기대해 볼 텐데요. 사실 이 난쟁이 피터 말씀해 주셨지만 실화를 바탕으로 한 감동 스토리이긴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뻔한 스토리이면서도 우리가 성공치대라든지 휘면 다큐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어떤 이야기였던 것 같긴 해요. 결론이 이미 이렇게 뻔히 보이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동을 주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우리 주변에도 사실은 이런 성공담이라든지 또 이런 유형의 책들이 아마 있었어요. 아마 같이 나누고 싶은 어떤 그런 책이라든지 경험담 있으시면 소개해 주세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좀 궁금해서 이 작가의 다른 책이 어떤 것이 있나 하는 생각에서 좀 찾아봤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머시멜로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그 인기를 끈 작품으로 바보 빅터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흥미에서 한번 그 책을 찾아 읽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난쟁이 빅터보다 바보 빅터가 훨씬 더 재미있게 읽혔어요. 근데 이유는 뭐냐 하면 이제 거기서도 이제 똑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뭔가 이제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사회적인 시각에 의해서 인간이란 존재가 자기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성공담 스토리를 작가가 찾아내는데 굉장히 큰 능력이 있는 그런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 교수님 어떠셨나요? 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특정 인물이 생각나기보다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생각났습니다. 사이버대학의 특성상 그 정년기의 학생들도 아니고 이제 학업과 그 직업을 다 병행하는 학생들인데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 텐데 과연 그 학생들의 힘이 어디일까, 어디서 나올까 생각했는데 바로 여기에 그 책의 주제인 바로 목적의 힘이 아닐까. 그래서 그 목적의 힘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해가는 과정이 우리 학교 학생들이 아닐까. 그래서 학생들 생각이 가장 먼저 났습니다. 네, 선생님. 홍 교수님은요? 저는 뭐 옛날에 있었던 오체 불만족 같은 거, 그다음에 시련이 있어도 절망은 없다 그런 그 책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 뭐 잘 아실 겁니다. 아마 그 손가락이 많지 않은데 그 굉장히 연습을 해서 그 피아니스트가 된 사람.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면 아마 그 1세대 우리 창업자들 전쟁 이후에 그 지금과 같은 거대한 그 기업들을 일궈냈던 그런 분들이 어쩌면 우리의 그 근처에 있는 그리고 실제 그 유산들을 우리가 좀 누리고 있는 그런 사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롤모델로 삼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자서전적인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비슷할 것 같은데요. 네, 세 분의 말씀을 듣고 보니 난쟁이 피터 책 내용이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책 속의 영상을 보시고 다시 돌아와서 더욱더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쟁이 피터. 바보 빅터로 수많은 독자를 울렸던 호아킴 대 포사다의 신작입니다. 행복을 찾아 하버드에 간 난쟁이 택시 운전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남보다 한참 작은 키로 난쟁이라 불리던 소년이 주인공입니다. 낮에는 택시 운전을 하고 밤에는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는 피터. 그는 택시 노조의 파업과 9.11 테러 등을 겪으며 인생의 목적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들만으로 드림카드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전하는 피터의 이야기를 통해 난쟁이 피터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서로 사랑하며 함께 사는 것이라는 묵직한 진리를 잔잔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책 속의 영상을 보고 나니 작가는 난쟁이 피터를 통해 인생의 목적과 그리고 진정한 행복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즉 목적이 있는 삶이 결국은 진정한 행복에 다다를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세 분께서는 또 어떤 또 메시지를 또 받으셨나요? 네, 여기에서는 그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좀 구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보면 굉장히 그 작고 단순한 목표는 있지만 인생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 목적이 없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그 목표와 목적을 구분했듯이 경영학에서 보면 홍 교수님도 나와 계시지만 저는 그 의미를 그 전략과 전술의 차이로 좀 봤거든요. 전략이라고 하면 인생 전체를 계획하는 플랜이고 전술은 그것을 실천하는 do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전략과 전술의 차이로 여기에서 이제 그 작가가 목표와 목적의 차이를 뒀고요. 그렇다면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받은 메시지는 그 인생의 목적과 전략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이 책에서의 해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책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 우리가 인생의 목적과 전략을 찾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는 게 제가 받은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책을 요약을 해주셨어요. 우리 홍 교수님 어떠셨어요? 네, 저도 유사한 생각인데 저는 이제 그거랑 유사하지만 하나는 목표를 비전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그것을 달성하는 걸 전략이라고 본다면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약간은 그 종교적인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그 맥락에서 보면 오히려 미션을 그 하나의 목적이라고 보고 그리고 그것을 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으로 그 정합을 시키는 게, 즉 연결시켜 나가는 것이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책 속에서 은유적으로 나오는 책의 등장인물의 이름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은 종교적인 냄새가 많이 나죠. 거기에 네. 무슨 그 베드로, 피터 네. 베드로, 뭐 매튜라든가 가브리엘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도 다 그렇고 그렇지만 이제 그 종교적인 냄새를 가능한 한 숨기고 환경은 다 또 다시 종교적인 그런 그 환경으로 만들어내는데 그런 미션과 비전을 개인에게 부여할 때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게 사회적인 그리고 또 뭐 육체적인 그리고 인간의 관계 이런 측면에서의 그 가시적인 것들을 그 설정을 해야만 현실적인 그 목표가 될 수 있지 추상적인 거를 세워놓으면 그것이 약간은 비현실적이다. 그런 내용들 여기 많이 포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오히려 그런 그 목표를 또는 목적을 가지라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게 우연이든 필연이든 그런 것을 통해서 어딘지 모르지만 뭐 하버드 로스쿨을 가든 남을 도와주든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목표를 남을 도우는 거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소설 속의 상황 자체가 또 스토리 구성 자체가 우연이든 필연이든 남을 돕고 또 도움을 받고 그래서 계속 한 방향으로 그 지향하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그 말 자체가 전입니다. 전이. 그 전이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고 답을 주는 게 아니라 계속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패턴으로 그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전략과 또 비전과 또 미션, 그러면 신재인 교수님께서는 어떤 메시지를 꺼내놓으실 건가요? 저 메시지라기보단 지금 홍 교수님 말씀에 크게 공감한 부분이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저 스스로 많이 좀 감화되었다고 하는 부분은 사람마다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누구든 어떤 사람,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감화를 주는 사람도 있고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 따라서 혹은 내가 그 사람에게서 무엇을 받으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남에게서 나도 그렇게 받을 수 있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부분은 크게 느낀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책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주인공 피터는 힘들 때마다 종종 자신이 감명 깊게 읽었던 책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책 속의 중요한 문구들을 읊어보기도 하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는데요. 교수님도 이런 멘토 역할을 했던, 인생에서 멘토 역할을 했던 책이 있었으면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이 책 안에 호밀바테 파스쿤이나 팡세, 데미안, 톨스토이의 단편집,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책들이 나오는데, 이제 오래전에 읽어봤던 책들인데, 이 책의 주제인 목적의 힘을 가지고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재미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멘토가 되는 책이라고 하면,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이게 희곡이거든요. 그래서 황량한 길가에 비슷한 처지에 있는 두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미지의 인물인 고도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 고도가 나타나서 자기를 구원해 주리라라고 하는 그런 믿음인데, 이 고도라는 것은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인물이 아니고 자기의 상황이나 처지에 따라서 그 고도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60년대 폴란드 인에게는 러시아로부터 해방이 바로 고도였듯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힘들고 많이 낙심을 하게 되고 그럴 때 가장 생각나는 게 제 개인적인 고도는 바로 희망입니다. 그래서 그 책이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이런 감화를 준 책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좀 많이 생각을 해보니까 오래전에 읽었으면서 항상 가지고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김정훈이라는 그러니까 사제 서품을 받기 직전에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그런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70년대에 남긴 유서, 일기집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라는 걸 사실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제 책장을 정리하다가 오래전 일기장을 우연히 찾아냈는데, 거기 보니까, 거기 저 중학교 때 선생님이 나는 요즘 이런 책을 읽고 있는데 너도 읽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편지를 중학교 때 선생님이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게 됐던 어떤 계기로 읽게 됐는지를 잊어버렸었는데, 그래서 나에게 이런 소중한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 책을 계속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구나.
그런데 이제 제가 유학 기간이 조금 길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이제 혼자서 생각을 해야 되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할 때 그 책이 항상 도움이 됐던 것 같은데, 이유는 뭐냐면, 이제 카톨릭 그런 수행자이시니까 종교적인 문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지만, 그것 자체보다는 그냥 인간 존재 그 자체에 대해서, 인간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지금 나의 이런 불성실함을 내가 용서할 수 있는가, 그런 반성, 그리고 그런 지적인 추구.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책들이, 이 난쟁이 피터에도 여러 책들이 나오듯이 그 작품에 나오는 여러 책들이, 내가 이 책을 지금 읽으면 정말 좋겠다. 이분이 말씀해 주시는 이 책을 정말 지금 내가 읽으면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지적인 감화. 그래서 두고두고 제가 소중한 사람이 있을 때도 그 책을 선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산, 바람, 하느님, 그리고 나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되게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인 것 같은데요. 홍 교수님 어떠셨어요? 저는 그렇게 심오한 책들은 별로 많이 읽어보지 못했고요. 전 어린 왕자를 가끔 보는 편입니다. 보는 이유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의 본질을 생각하면 복잡하다는 것이고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것이 많아서, 이럴 때는 거꾸로 단순하고 근본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주 핵심이 되는 게 무엇일까를 나한테 쉽게 주는 것이 어린 왕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힘들고 어렵고 피곤한데 굉장히 두껍고 어려운 말로 쓴 그런 책들보다는 그냥 어린아이들에게 얘기하듯이, 그리고 단순한 그런 책이기 때문에 좋아하는데, 우연히 한 몇 년 전에 법정 스님이 어떤 책에서, 무소유든가요? 어떤 책에서 당신이 계속 반복해서 읽는 책, 그리고 꼭 갖고 가고 싶다라고 한 책이 어린 왕자였어요. 그래서 저랑 차원이 틀리겠지만 그분하고 좀 생각은 좀 유사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책을 읽어보면 또 피터 외에도 사실 이 책에는 많은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피터와 연결되고 또 피터가 만나고, 그래서 여러 사건들의 중심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요. 이 인물들 보면 정말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고 있고, 또 그 행복을 찾기 위해 또 현재 행복을 누리고 있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상 깊거나 또는 이 인물들 중에서 가장 또 마음에 와닿는 그런 인물들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아마 세 분들이 각자 다 의견이 다르실 거예요. 신 교수님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여러 인상 깊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봉사를 하는 장애인 의사분이 있었죠. 한 번 더 만나죠, 이게. 예, 한 번 더 만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굉장히 인상적이라서, 저는 평소에 책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세 가지 부류가 있다.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 사는 사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리고 남을 위해서도 사는 사람. 그런데 그 남을 위해서 정말 사는 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봉사를 하실 수 있는지, 그런 게 참 궁금했는데, 등장인물 의사의 말에 의하면 봉사라는 사실은 굉장히 이기적인 행위다.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남에게 봉사를 함으로써 내가 적금을 붓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남을 돕듯이 다른 누군가가 내 가족을 도울 수도 있다. 그런 얘기. 그래서 평소에 저도 어디서 뭔가 굉장히 화가 나고 내가 손해를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아니다, 이것이 결국은 나에게 적선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위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그 의사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제가 감명 깊게 읽은 구절, 그 페이지가 바로 그쪽이었습니다. 반칙을 하신 겁니다. 네. 또 홍 교수님은 그러면 어떤 인물이? 저는 아무래도 엄마가, 피터 엄마가 네. 돌아가시기 전에 밤하늘의 별하고 비유를 해서 유산을 남기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유산을 피터에게 남겨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밤하늘의 별을 쳐다보고 그걸 길을 잃지 않고 간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연결을 시키는데, 그런 생각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대부분 하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모성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데, 실제 애들한테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엄마가 말씀하신 그 한 구절을 계속 생각하고 자기 인생을 잡아가는, 목적지향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현명할 뿐만 아니라 또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로 계속 용기를 주는 그런 엄마가 평범한 듯 하면서도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역할을 예. 하는 것 같아요, 엄마가. 저도 똑같은 엄마를 꼽았는데요. 가장
인상에 남는 게 이제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나는 그 신시아처럼 그런 지혜로운 엄마일까 반성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 책의 주제인 그 목적의 힘을 제대로 알고 실천한 사람이 바로 그 엄마 신시아가 아닌가. 그래서 키가 작은 그 피터에게 교양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 제일 키가 큰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그 목적의 힘을 실제 실천한 사람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전공하는 게 리스크 관리니까 그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그 당시에 신시아는 이미 그 위험 관리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터를 위해서 저축도 하고 뭐 교육보험이나 의료보험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벤저민은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왜 그쵸? 걱정을 해라고 하는 그런 동전의 양면처럼 정반대의 그 생에 대한 인생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그야말로 가장 그 목적의 힘을 알고 실천한 엄마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실적으로도 이렇게 생각해 보셨을 때 사실 참 지혜로운 어떤 그런 엄마였던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면요. 이 인물들을 저는 이제 한번 이미지로 한번 떠올려 봤어요. 이걸 막 영화로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세 분 교수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런 인상 깊었던 인물들이 다 모두 정말 이렇게 항상 행복한 어떤 그런 표정과 어떤 그런 밝은 마음을 가지고 아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의 어떤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이쯤에서 책으로 통통 시간에 함께하는 행시짓기 코너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쟁이 피터로 한번 오행시를 지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누가 먼저 해보실까요? 제가 먼저 해볼까요? 네. 제가 운 띄워드릴게요. 좋습니다. 네. 난 가끔 생각을 하지. 쟁쟁한 사람들도 이 순간 이 자리에 터지게 피곤하다면 터벅터벅 천천히 걸어가라고. 오,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우리 최 시인님의 한번 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 책을 소개하는 걸로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난쟁이 피터 책을 소개합니다. 쟁점은 바로 인생을 바꾸는 목적의 힘에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피터가 인생의 목적의 힘을 발견하고 터득해가는 과정을 그린 아주 재미있는 책입니다. 완전히 간결 요약하게 정말 해주셨는데요. 자, 우리 신 교수님.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데 그 책을 읽고 제가 감화받은 인물 중에 한 사람 크리스틴 선생님인데요. 네. 그 교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과연 그 어떤 학생에게 이렇게 감화를 주는 존재가 되는가 하는 반성의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지어보겠습니다. 난 나의 일에 쟁이가 되어 이 세상 모든 피터팬들의 터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세 분께서 너무너무 훌륭하게.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말 너무 감명 깊게 들었는데요. 네, 책에 보면 피터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주변인들에게 작은 위로를 주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남을 배려하는 행동을 실천에 옮깁니다. 그래서 택시 안에 봉사, 희생, 용기, 나눔, 사랑과 같은 좋은 단어와 문장들을 간추린 50장의 드림카드를 배치해 놓는데요. 교수님들은 요즘 이 시대에 또는 본인 자신들에게 어떤 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피터의 택시를 탄다면 어떤 드림카드를 뽑고 싶으신가요? 저는 균형이라는 걸 뽑고 싶습니다. 이게 균형은 이제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 그다음에 우리 몸과 마음, 남녀, 그다음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자연, 문명 이런 균형들이 개인이나 조직이나 사회, 국가, 전 인류한테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데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면 모든 사람에게 우리 스스로에게나 조직이나 국가나 인류에게 그 결과가 아주 나쁜 결과가 올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균형 이걸 한번 뽑아보고 싶습니다. 자, 균형에 이어서 우리 그럼 최 교수님은요? 네, 저는 감사의 카드를 만들어서 선물하고 싶습니다.
우리 집의 가훈도 감사하는 생활인데요. 살다 보면 항상 잊어버리고 또 남들과 비교를 통해서 그런 박탈감이나 좌절감을 느낄 때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제 택시를 탄 분들에게 감사의 카드를 만들어서 선물하고 싶습니다. 저는 뭐니 해도 사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그 부정적인 승객이 아니었을까. 제가 만약에 이 택시를 탔다면 저에게 그런 거 시키지 마세요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그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 기사분이 이제 그 신호에서 정지를 하고 옆에 택시 기사분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기를 그 옆에 택시 기사분이 그 사실은 교사였다. 얼마 전까지 그 고등학교에서 역사 과목을 가르치던 분이었는데 이제 그만두고 택시 기사를 하게 됐는데 얼마나 힘들겠냐, 왜 저렇게 하고 있을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과의 관계, 뭐 학부모님들과의 관계 이런 데서 굉장히 갈등이 많아서 오히려 지금 이제 택시 기사를 하면서 오히려 행복하게 지내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조금 안타깝게 이제 저는 느껴서 이제 교사로서, 학생으로서, 학부모로서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조금 더 희망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일에 대해서 좀 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울리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사랑을 뽑겠습니다. 균형, 감사, 사랑 다 정말 오늘날 우리 사회에 그리고 각자에게 다 필요한 어떤 그런 메시지인 것 같은데요. 네, 주인공 피터는 불우한 유년 시절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제 항상 남을 도우려고 합니다. 사실 주인공은 어렸을 때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자기 절망의 늪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럴 때 남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남을 도와주며 사는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 사실 자기 생각하기에 자신의 어떤 삶을 생존하기에 바빴기 때문에 그랬을 텐데요. 남을 도우며 사는 일,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그 균형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남을 돕는다는 것도 결국 균형을 맞추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덜 가진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도 균형이고요. 그다음에 신체적으로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그 도와주는 것도 균형인데 균형을 맞추려면 일단 남에 대해서 그 경청을 할 줄 알아야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정말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아야 그걸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남을 돕는다는 얘기는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지 않으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남에 대한 관심을 갖고 관찰을 하고 정말 이 시점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되고 또 그 사람이 부담 가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고 남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관찰, 그 실제 그 집행, 실행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야 남을 돕는 그런 결과가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입장을 바꿔서 한번 그 위치에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신 교수님은요? 이 질문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남을 도우며 사는 일. 네, 남을 정말 어렵고 이제 저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그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 봉사 점수를 신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제 상급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봉사 점수를 따야 되는데 그런 그 봉사 행위 자체가 아주 요식 행위가 돼서 정말로 형식적인 그런 점수를 채우는 일에 급급한 봉사가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저 자신도 거기에 가담하고 있는. 그래서 그런 걸 뭘 찾아서 점수를 따야 하는데 이 점수를 어떻게 따야 되나 정말로 머리가 아플 지경으로 그걸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그렇다면 봉사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죠. 무엇을 위한 봉사가 무엇을 위한 봉사가 되고 정말로 봉사란 무엇인가 평소에 좀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어딘가에 기부를 하는데 그 기부도 이거 연말정산에 들어오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휴지를 줍는 할머니 너무너무 그 더운 날에 두꺼운 옷을 입고 리어커를 이제 끌고 가는 그 할머니를 보면서 뭔가 좀 도와주고 싶은데 굉장히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할머니가 이제 이렇게 길에 앉아서 쉬시는 틈을 타서 이렇게
이제 조금 드리면서 할머니 이제 뭐 냉면 사드세요. 라고 했더니 굉장히 고마워하셔서 저는 오히려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좀 기분 나쁜 그런 몸짓을 하실까봐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뭔가 용기를 낼 만한 일이구나라는 오히려 제가 그런 안심이 드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홍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에 대해서 용기를 가지고 실천을 하면 그것도 작은 것이지만 남을 돕는 일이 되지 않나. 그동안 저한테 냉면 한 그릇 놔주셨어요. 그게 다 용서가 됐습니다. 홍 교수님은 그 할머니가 아니신데요. 제가 칼국수는 한번 사드리죠. 늘 제가 얻어먹지만. 훌륭하시군요. 네, 냉면과 칼국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 교수님 어떠셨어요? 네, 이 책에서도 나왔듯이 그 인간의 행복은 선에서 나온다고,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남이 행복해지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그 남이 행복해지게끔 도와준다라는 게 내가 어떤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고 또 내가 행복해야만 남을 도울 수 있다라고 보통은 생각하는데,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그 남을 도우면서 내가 행복해지고 그런 인생의 목적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남을 도와가면서 스스로가 또 성장하는 것 같아요. 네. 자, 밑줄 쫙 낭독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세 분께서 어떤 문장이 책을 읽으시면서 가슴에 와닿았는지 궁금한데요. 우리 세 분 교수님들의 직접 육성으로 한번 읽어주시면 더욱더 감동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신 교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밑줄 쫙 거놨던 거를 말씀하셔서 그 다른 분들 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힘 빠지기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피터가 그 스스로 얘기를 하는 그 내용인데요. 우리가 타는 인생이라는 택시는 늘 생과 사의 교차로에서 정차 중입니다. 언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산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은 백지 한 장 차이에 불과합니다. 삶의 곁에는 늘 죽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서로에게 굿럭이라고 인사를 건넵니다. 이것이 사소한 것 같지만 우리 정말 여러 가지 그 교통사고 또는 뭐 병 또는 대형 사고, 조그만 사고 이런 것들이 늘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닥치지 않으면 인식을 못 하잖아요. 근데 여기 택시를 모시는 분들은 어느 순간에 그 운전대를 잡고 움직이는 모든 순간에 이 사고, 비사고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 인생에도 적용이 돼서 조심하고 또 배려하고 균형 맞추고 살자.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초지일관 오늘 균형으로 계속 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 홍 교수님은요? 저는 아마 다른 분은 이 문구를 뽑았을 것 같지 않아서 일부러 이 문장을 뽑았는데요. 이제 피터가 노조를 위해서 싸우다가 이제 맞아가지고 병상에 누웠을 때 미셸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고, 난 네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하는 말인데요. 작품의 제목이 된 이 피터라는 이름, 왜 이 피터라는 이름을 썼을까? 저는 이제 한번 궁금하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답이 있지 않나. 그리고 저 스스로도 좀 그런 증후군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문구를 뽑아봤습니다. 피터, 너는 네 이름처럼 피터팬 증후군을 앓고 있는지도 몰라. 어른이 되었지만 여전히 어린 피터로 보호받기를 원하는 건 말이야. 하지만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 웬디나 팅커벨도 도와주지 않아. 그런 사람은 환상의 섬, 네버랜드에 결코 갈 수가 없다고. 그래서 스스로 돕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 교수님은요? 예, 좀 길어도 괜찮은가요? 네. 저는 엄마 신시아가 돌아가신 다음에 크리스틴 사서 선생님이 피터에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선물을 했어요. 근데 집에 돌아가서 봤더니 그 책 안에 노란색으로 크리스틴 선생님의 편지가 있었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감명 깊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춥고 어둡고 그런 세계에 꽁꽁 숨어있는 피터의 마음의 문을 좀 연 게 이 편지가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터, 얼마나 마음이 아프니 쉽지는 않겠지만 용기를 내기 바란다.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단다. 힘들수록 마음을 다잡아야 해. 선생님도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었는데 그때 이런 책이 많은 도움이 되었단다. 그래서 너에게 꼭 선물하고 싶었어.
우리 인간은 모두 나약한 존재여서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지. 그래서 늘 불안한 거란다. 하지만 톨스토이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해도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면,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며 사랑을 나눈다면 얼마든지 풍요롭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했어. 절망하고 미워하며 고독에 빠지기보다는 먼저 손을 내밀고 사랑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태도가 아닐까? 엄마가 피터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도 아빠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어떨까? 그게 엄마가 정말로 바라시는 게 아닐까? 나는 언제나 널 믿는단다. 사랑하는 피터. 네, 지금 들어봐도 굉장히 감동적인데요. 이렇게 우리 미셸 그리고 엄마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못지않게 또 피터의 인생에 중요한 또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바로 윌리엄 교수인 것 같아요. 책에 보면 윌리엄 교수는 요즘 현대인들이 남들과 나를 비교함으로 해서 그 행복과 불행을 단정짓는다고 합니다. 즉 상대적인 어떤 행복을 통해서 비교를 하면서 그런 행복 지수를 이렇게 느낀다고 하는데요.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의 주관적인 그런 행복일 것 같아요. 교수님들은 책을 읽고 난 뒤에 이런 주관적인 행복, 남과 비교하지 않는 나의 주관적인 행복에 대해서 과연 깨달으셨는지 무엇을 찾으셨나요? 무엇을 찾았다기보다는 좀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그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굉장히 심한 주인공을 일단 작가가 설정을 해놓은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전공이 일본 문학이다 보니까 혹시 그런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아쿠타가와 류노스케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의 이름은 사실은 이 작가의 작품으로서보다는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상이라고 하는 상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작가의 작품 중에 코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예, 코. 그래서 이게 1917년이니까 뭐 벌써 100년 전 작품인데 단편입니다. 이 작가를 굉장히 유명하게 해준 그런 작품인데요. 이제 주인공이 노스님이에요. 노스님인데 코가 너무 긴 거예요. 코가 너무 길어서 이 턱 아래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코를 가지고 있어서 밥을 먹을 때는 시중 드는 수행승이 이렇게 코를 들어줘야지 밥을 먹을 수 있는 그 정도로 코가 길어서 굉장히 코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데 스님이다 보니까 이렇게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뭐 신경을 쓴다거나 하는 것 자체도 또 컴플렉스가 되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고민 끝에 그 수행승이 어디서 이제 얘기를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 코가 짧아진다더라라고 해서 한 방법 중에 하나가 뜨거운 물에 그 코를 넣고 그거를 남이 밟아주면, 그리고 이제 털을 벗기듯이 이렇게 코의 지방을 빼면 코가 줄어든다. 그래서 그 방법을 실제로 실행을 했어요. 실행을 해서 며칠 만에 정말로 코가 한 윗입술 정도까지 오게 코가 짧아졌대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너무나 기뻐서 이렇게 막 얼굴을 드러내놓고 다니는데,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그 이전에는 대놓고 이렇게 깔보진 않았는데 보는 사람마다 낄낄거리는 거죠. 코가 짧아진 후에. 그러니까 뭔가 인간의 그런 미묘한 심리, 남이 불행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불행을 동정하기도 하지만 불행에서 벗어났을 때 오히려 그것을 못 참아하는,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기도 하는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 그래서 이제 이 스님이 이제 고민을 했는데, 며칠 만에 잠에서 깨어보니까, 이제 며칠이 지나서 아침에 잠에서 깨어보니까 뭔가 원래 그 느낌, 이렇게 코가 턱 아래에 닿아 있는 그 느낌이 들어서 거울을 봤더니, 원래의 코로 돌아와 있는데, 그때 이 느낀 스님의 생각이, 나 행복하다. 뭔가 안심이 되고, 원래로 돌아가서 좋다라는 그 느낌. 그래서 인간이 느끼는 행복이라는 것이 정말로 주관적이고, 그래서 그렇다면, 정말 주관적인 행복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온전한 나 자신이 되는 거, 온전하게 나 자신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책 한번 꼭 읽어보고 싶네요. 네, 홍 교수님은요? 네, 저는 그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 행복을 얘기하기 전에 주관이라는 것이 과연 있느냐라는 것이
먼저 설명이 되거나 또는 납득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은 주관이라는 건 일단 있고 그 주관이 목적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그거를 달성해 나가고 그 목적이 가능하면 다른 사람을 돕는 거면 좋다라고 굉장히 단순한 그 구도인데 실제 우리 현실에서 나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딱 정하지를 못하잖아요. 보통은. 심리적으로 뭐 심층적인 어떤 다른 현상들이 있을 거고 잠재의식도 있을 거고 거기에서 나오는 컴플렉스도 있을 거고 또 때로는 남들에 대한 우월감, 또 열등감 이런 것도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럼 나라는 것이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주관이 불가능하고 주관이 불가능하면 그 다음에 행동이라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책에서 목적지향적으로 너무 사람들을 모는 것보다는 그 벤자민, 그 아빠 같은 경우는 약간 극단적이긴 하죠. 그렇죠. 야, 미래를 왜 걱정을 하냐.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선사들 또는 수도하시는 분들이 그 순간, 이 순간을 딱 즐기면 된다.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달라이 라마 같은 분들도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지만 엄청난 질문, 가장 큰 고민이 뭡니까? 그러면 내가 말할 때 목이 마르다거나 조명이 덥다거나 그러면 옷을 이렇게 스쳐서 현재 이 자리에서 나에게 중요한 아주 구체적인 것들을 그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서로 좀 맞춰져야 되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그나마 주관적인 행복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저는 그 시집에서 옛날에 젊은 시절에 그 얻은 개념이 있는데요. 황동규 시인인가요? 그분의 그 시에 일기 뭐 그런 그 시였습니다. 거기에 그 식구에 혼자 있어도 좋다를 행복하다라고 잘못 쓰다라는 식귀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도 필요 없고 부모, 뭐 자식, 뭐 누구도 필요 없이 혼자 가만히 집에서 또는 어디에서 있는데 좋다라고 느끼면 그것이 행복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비교도 없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없고 과거에 내가 생각했던 거를 달성했냐 못했냐 이런 것도 걱정하지 않고 그냥 혼자 있어도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좋다. 그 정도가 내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행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네. 자기개발서에서부터 이제 자기 성찰로 예, 여러 가지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 최 교수님은요? 저는 홍 교수님 말씀이 굉장히 의외인 것 같아요. 경제학을 전공하시는 분이 경제학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행복과 주관적인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의외였고요. 저는 아까 그 드림카드에서 감사의 카드 얘기를 했듯이 제가 인생의 목적을 정하고 나름 이렇게 추구하면서 삶의 목적을 추구하면서 살아오다가 요즘 굉장히 일이 많으면서 힘들 때 가끔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잠시 잊어버리지 않았나. 그걸 다시 한번 제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한다라는 마음을 느꼈고요. 그리고 또 일이 많다라는 핑계로 잠시 제쳐둔 책 읽기, 책을 읽으면서 이건 물론 이제 목적이 있어서 읽긴 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책 읽기에 재미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게 제가 또 찾은 작은 행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작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작가 호아킴 데 포사다는 세계적인 대중 연설가이자 자기개발 전문가입니다. 사람들의 내일을 또 꿈과 용기의 시간으로 변화시키며 감동적인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삶에 대한 좋은 동기부여를 주곤 하는데요. 교수님들은 이 작가에 대해서는 한번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딱 길을 정해놓고 이게 이렇게 가면 여기 답이 나오니까 이 답대로 사세요라는 좀 그렇게 정해진 답이 있는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근데 또 저처럼 단순한 사람들은 또 이렇게 명확하게 길을 찾아주는 어떤 그런 책을 보면서 또 나름 또 그래도 위안을 삼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 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사춘기 딸을 좀 이해하게 됐는데 엄마가 홍계를 하면 얘는 이런 생각이 들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 뭐 시멜로 이야기, 뭐 바보 빅터, 뭐 이런 그러니까 어떤 실제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나 딱 찾아서 아까 홍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나의 글로 만들어내는 그런 재주가 굉장히 뛰어난 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교훈과 이제 훈화를 넣어서 하는 그런 재주가 굉장히 많은, 그런 면 좀 닮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물론 자기 개발 잘 시키고, 그 다음에 이야기꾼이기도 한데,
약간 아쉽다고 그러면 이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주제이지 않습니까? 어렵지만 열심히 노력해라. 목적을 가지고 살아라. 이거는 저도 그러고 싶고 우리 자식에게도 우리 주위에도 그 학생에게도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죠. 그런 거를 단순한 거를 이제 잘 그 이야기를 만들어서 전달하는 그런 능력이 탁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약간 불만이 있다면 그렇게 어린 애가 그 부모도 잃어버리고 또는 그 학교도 못 다니고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사회 구조나 또는 최소한 그렇게 잘 사는 나라면 그런 그 사람들을 그 우연히 만난 크리스틴이나 아니면 어떤 자원봉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회적으로도 이 지원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공동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게 뭐 자본주의 문제이든 미국의 문제이든 아니면 현대 사회 문제이든 그런 구조적인 문제, 개인들이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열심히 목적지향적으로 살아라. 그리고 좋은 사람들 잘 만나서 네가 열심히 하고 도와주고 도움 받으면 결국 성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하버드 로스쿨로 상징되지만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굉장히 확률적으로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피터같이 노력하고 피터같이 사람을 만나도 제한된 사람만이 그런 길을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구조적인 문제를 놔두고 개인에게 열심히 노력하고 목적지향적으로 살아라 하는 거는 받아들이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 환경이나 구조를 약간 더 좋은 이야기 이 재주가 있으니까 보완해서 다음에 또 내면 또 저는 한번 더 읽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마시멜로 이야기나 난쟁이 피터, 바보 빅터 뭐 이런 거 보면 우리가 그 인생을 살면서 꼭 고민해야 될 주제들을 다 다룬 것 같아요. 뭐 이 책의 주제인 뭐 목적의 힘, 뭐 긍정의 힘, 관계의 힘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부분이라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뭐 이런 실화 등을 통해서 손에 잡힐 듯이 좀 구체화시키는 능력은 탁월한 것 같고요.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교과서적인 그런 교훈이 많이 되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추천하고 싶으시다면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해보고 싶으세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아닐까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그 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딱 정해주면 내가 그대로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그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과서적인 해답을 원하는 분들에게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찾기를 원하시는 분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미 목적을 찾았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천해가는 그런 과정에 그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또 이 책에서는 독불장군식으로 설령 내 생각이 옳다 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뭐 끝없이 도전을 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것만은 아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주위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그 줄탁동시라고 합니까? 이 그 알에서 대미 안에서 얘기하듯이 알에서 깨어 나오려면 내가 안에서 막 깨어 나와야 되고 바깥에서 그 어미 새가 또는 닭이 쪼아줘야 그러니까 안에서 깨어 나오려고 노력하고 바깥에서 살살 쪼아줘야 이 알에서 깨어 나오듯이 그런 것을 표현하는 말이 아마 줄탁동시일 텐데 그런 상황들은 결국 사람과의 관계, 우연이든 필연이든 그런 것이 중요하다.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잘 만났을 때 오픈시키고 열고 그 사람과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 그 현실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정말 그렇게 여기 소설에 나오듯이 그렇게 계속 관계를 맺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영국의 비평가이자 역사가인 토마스 칼라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확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가장 험난한 길에서조차도 앞으로 나아가고 아무런 목적이 없는 사람은 가장 순탄한 길에서조차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이 말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는 말일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난쟁이 피터를 통해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아킴 대포사다의 난쟁이 피터와 함께했습니다. 온북TV 해외통신원들의 지구촌 책 소식을 통해 해외 서점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베스트셀러는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온북TV 해외통신원 김혜숙입니다. 여기는 브라질의 성파울루입니다.